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7일 새벽 모이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동영 의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중앙정치 무대에서 사라졌나? 뭐 이렇게 느낄 정도로 지금 현재는 전혀 존재감이 없는데, 그래서 저도 이번 선거에 출마를 안 했나?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출마를 했더군요. 그래서 그 정동영 의원, 사라진 정동영 의원 지금 과연 출마를 했나? 그리고 그 지역 상황은 어찌 되는가? 뭐 이런 걸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3년생이니까 벌써 67살입니다.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뭐 홍준표 전 대표, 뭐 이런 사람들, 홍준표 전 대표가 실제는 54년생으로 주민등록상으로는 돼 있는데 실제는 52년생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뭐 이러저러해서 그 아마 한국 전쟁, 6.25 전쟁, 6.25 북한 남침 그 끝날 무렵쯤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되게 비슷한 연배들입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 나왔고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했죠. 그래서 이제 MBC 기자로 들어갔는데 이제 박정희 정권 시절에 MBC 기자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자보다는 사실은 앵커로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9시 뉴스 앵커를 해서 정동영 의원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정동영 의원을 보면 국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앵커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아나운서로 기억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이런 데서 어느 의원이, 야당 의원이 그 말이야 아나운서 시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정동영 의원한테 한번 그 혼쭐이 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본인이 뭐 그 강력하게 아나운서라는 거는 그 부정하고 싶은 모양이죠. 그래서 아니다, 나는 아나운서가 아니다, 나는 기자였다. 근데 기자였던 것이 맞습니다. 기자로 들어가서 앵커를 워낙 오래 했기 때문에 그냥 앵커 전문 기자 비슷하게 돼 있어서, 사실은 저랑은 뭐 제가 외무부 출입하고 외무부를 출입하고 저하고 뭐 차이는 많이 납니다만은, 외무부 출입하고 이제 정동영 그때 기자가 총리실 출입하고 그랬을 때 서로 왔다 갔다 그 서로 하거든요. 이제 그럴 때 그 여러 차례 뭐 만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새정치국민회의 제가 또 출입 기자로서 만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국회로 들어오게 된 것은 1996년. 이때 DJ가 1992년에 YSY 대결에서 실패하고 난 바로 다음날 정계 은퇴를 선언하죠. 정말 대문짝만하게 정계의 거목 쓰러지다, 뭐 이런 게 제가 지금 기억에도 새롭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국에 1년여 정도 유학을 갔다가 돌아와서 만든 것이 새정치국민회의고, 그러면서 총선에 1996년 총선에 참여하는데, 총선에 참여할 때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대거 신인들을 수혈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동영 의원이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추미애 현재 법무부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이 그때 다 들어왔고요. 그때 이제 전주 덕진구에 출마를 했습니다. 89.9%라는 전국 최다 득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상대는 그 신한국당 후보였는데, 그래서 신한국당 후보가 딱 2파전이니까 정확하게 9대1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치에서 70%를 넘는다는 것은 거리에 나가보면 전부 다 자기 편인 것으로 착각할 정도의 열광적인 지지, 이런 걸 말합니다. 근데 89.9%라는 건 뭐 그거보다 더 100%네?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찾아볼 수가 없네? 하는 그런 지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6대에도 88.2%를 기록했으니까요. 이것도 또한 기록적인 숫자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17대, 뭐 18대, 이때는 이제 이때가 통일부 장관을 하던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7대에 통일부 장관을 하던 때죠. 이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차기 후보를 키워야 되겠다라는 관점에서 그 정동영 후보를 통일부 장관에, 정동영 의원을, 그 다음에 김근태 의원을 사실은 보건복지부 장관에 이렇게 했는데,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실은 그때 통일부 장관을 가고 싶어 했죠. 김근태 그러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민청학년 사건, 민청학년 사건의 핵심 주동자 중에 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자기는 통일 문제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그래서 통일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대선에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김근태 의원의 큰 그림이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원래는 내정됐다가 마지막 순간에 노무현 대통령이 두 사람을 바꿔서 정동영 의원을 통일부 장관에, 그 다음에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을
김근태 의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이렇게 되는 바람에 두 사람의 운명이 갈린 것 아닌가. 뭐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8년에 17대 대선에 이제 출마해서 이명박 후보한테 500만 표가 넘는 표 차이로 낙선을 했죠. 이거는 어찌 보면 본인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친노가 그 당시에 뭐 거의 패족이라고 할 정도로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지지율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결과로서 그걸 안고 본인이 대선에 출마했기 때문에 뭐 성적이 좋을 수가 없었죠. 또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의 뉴타운 얼마나 많은 바람을 일으켰습니까? 서울에서 상당한 정도의 그 몰표를 가져왔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하여튼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2008년 4월 달에 총선, 그게 바로 18대 총선인데 이 18대 총선에서 당시에 한나라당 후보들이 서울에서 대거 당선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뉴타운. 17대의 그 이른바 탄핵과 관련한 언급결에 국회의원 배지를 단 사람 탄돌이라고 하죠. 2008년에 뉴타운 때문에 언급결에 국회의원 배지를 단 사람, 이런 사람들을 타운돌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대에 본인은 이제 17대 그렇게 들어나서 18대 출마를 안 했는데 18대에 재보선이 있었는데 전주 덕진에서 이때 사실은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정동영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요. 그때 열린우리당에서 공천을 안 주죠. 민주통합당에서 공천을 안 주니까 본인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72.3%라는 또 경이적인 무소속 기록을 세웁니다. 그런 정도로 정말 정동영 의원은 전주 덕진, 전주 병 지역에서는 신화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대 2012년인데 이때는 줄곧 뭐 중진들의 차출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이때 정세균 현재의 총리도 서울 종로로 온 겁니다. 그래서 종로에 와서 19대 20대 연거푸 당선이 됐는데 이때 중진 차출론에서 아마 이때 정동영 의원이 종로를 선점을 했으면 종로에서 당선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서울 강남을을 선택했습니다. 이때 본인이 그 자택이 서울 강남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뭐 강남 갑과 을 지역에 자택이 있었죠. 그 역삼 럭키 아파트 옆에 그 한신이 있었는데 도한신인가 뭐 그 한신 아파트 거기 그 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강남을에서 출마를 했는데 낙선을 했습니다. 이때는 역시 역부족이 아니었나 강남에서 도전하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고 20대 4년 전이죠. 이때 다시 정말 한 12년 무소속으로 한 것까지 따지면 뭐 그렇진 않거든요. 여기 다시 이제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 이때 김성주 전 국민연금 이사장하고 경합을 했는데 아슬아슬하게 당선이 됐습니다. 47.7%고요. 김성주 씨가 46.96%로 아깝게 김성주 후보가 정동영 후보한테 낙선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4년 전인데 이번에 리턴 매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김성주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오고요. 정동영 의원이 지금 출마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국민혁명배당금당 허경영당이라고 하는 거기에 최복기 후보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이 나왔는데 이제 2파전이 되겠죠. 근데 여론조사를 한 걸 보니까 뭐 2파전도 일단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리서치의 3월 28일, 29일 여론조사를 보니까 김성주 후보가 60.1%, 그 다음에 정동영 후보가 27.4%로 이제 정동영 후보가 지금은 전주병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주병에서 이제 더 이상 정동영이라는 이름이 먹히지 않는 시대인가? 세월이 그만큼 변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많이 차이가 나서 뒤집어진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사실 4월 15일 총선이 뭐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뭐 이게 엄청나게 무슨 여론조사가 틀렸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한국리서치 정도면 여론조사가 그렇게 아주 완전히 틀린 여론조사를 내놓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는
정동영 의원의 국회의원 행보, 이거는 이제 본인의 나이도 있고, 이제 67세다 보니까 본인의 나이도 있고, 그래서 재기가 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만약 이번에 낙선하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정동영 의원의 경우, 그동안이 쭉 국회의원 배지, 그 다음에 대선 도전까지, 이런 걸 봐가면서, 정말 파란만장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김성주 후보와 두 번에 걸친 국회의원 매치,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번은 아슬아슬하게 이기고 이번에는 아마 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된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뒤집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거물급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간당간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 거물급들이 민주당이 호남에서 워낙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제가 민주당이 호남 싹쓸이 하나 뭐 이런 걸 이제 한번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예외인 경우가 군산의 김관영, 그 다음에 남원 임실순창의 이용호 무소속 후보로 나왔는데 아마 이 정도가 당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순천의 노관규 후보 요 정도가 당선 가능성이 있고 다른 데는 전부 다 민주당이 거의 싹쓸이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이번 호남에서 간당간당한다 또는 낙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데가 바로 정동영 의원, 그 다음에 천정배 의원, 그 다음에 박주선 국회 부의장, 그 다음에 무소속의 또 박지원 의원, 민생당의 박지원 의원 뭐 이런 사람들 이 다 뭐 쟁쟁하게 뭐 4선 뭐 5선 뭐 이렇게 되고 뭐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는 호남에서 낙선할 가능성에 지금 상당히 위치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